지금부터 영사초청 특별강연으로 생활불교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금산 효심사 부지 청담 스님을 초청하여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청담 스님에 대한 간단히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77년 마산 경상도를 졸업하셨으며 80년 동아대 금속공학과 인연수료, 87년 공등사 공정스님 3위계 수지 및 부리 미련스님 상자를 되셨으며 1989년 대인승가대학을 수료하시고 93년 효심사를 상관하셨으며 2009년 고산스님 부족계를 수료하셨습니다. 2011년 BBS 불교방송 마음의 향기로 출범하셨으며 2012년부터 BTN 불교TV에서 행복119 지혜축제로 매주 출범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건강강좌, 감로수, 덕분입니다. 행복기술2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생활불교의 실천과 관련하여 수행단체인 다함께 달사는 세상, 다사세를 이끌고 다함께 달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럼 강연을 위해 청담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받아주십니다. 덕분입니다. 제가 편안한 복장으로 강의할까 합니다.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 처음 뵙죠? 네. 제가 새로운 인사법 하나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전국 어디를 가도 제 트레이드 마크를 이렇게 상품으로 팝니다. 제가 덕분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덕분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코드가 딱 맞아서 이렇게 불이 들어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보고 강의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벌써 코드가 맞는 오늘 강의는 예감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에 제목을 붙여서 강의하는 것은 처음, 우리 국세청, 지방국세청 부산에서 할 때도 제목을 붙여서 하셨는데, 전국 어디를 가도 제가 2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늘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 안에 파워포인트가 다 들어있어요. 늘 20년 넘게 적석에서 묻는 질문을 늘 1시간 해달라면 1시간 하고 2시간 해달라면 2시간 하고 이렇게. 오늘은 아마 1시간 한 반쯤 하고 마치면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부터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답을 묻는 단답형 질문, 그거를 닫힌 질문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하고 이렇게 방법을 묻는 것은 열린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만 잘해도 핵심을 바로 탁 짚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펼칠 수 있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스님,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교 가겠습니까? 이거는 뭐 닫힌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네 이러면 끝나잖아요. 앞에 여러분들이 뭐든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질문을 어릴 때부터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훈련을 배울 수 있도록 거꾸로 부모가 자녀에게 늘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질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야, 컴퓨터 하지 말고, 이런 말은 너무 수준 낮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기를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이런 질문부터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초 단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질문부터 잘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방법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변천을 딱 읽을 줄 알아야 지금 어디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라로 한번 말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블루 칼라, 노동자 계급하는 노동자 시대. 그 다음에 뭐 화이트 칼라 이런 거 들어봤죠. 지금 시대는 어떤 칼라 시대일까요? 생각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지금은 스타 칼라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스타를 원하고 또 스스로 스타가 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스타 칼라인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분야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스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 칼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제가 스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좀 닮았어요? 낮에 뜨는 별이에요. 밤에 뜨는 별하고 틀리죠? 여러분들이 밤에 뜨는 별 하나만 가지고 자신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 내가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바뀌라고. 어두운 밤에 별을 보면서 그런 발상을 할 줄 알아야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인생을 이렇게 스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할 때, 자, 1번,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분명한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는 분은 출근하면 보면 압니다. 이쁜 말로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습니다. 눈이 빛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서장님이나 이렇게 윗사람들이 보면 떡잎부터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는 분들은 딱 보면 눈빛이 틀려요. 그래서 저 친구는 장차 훌륭하게 되겠구나, 혹은 앞으로 승진해서 큰 역할을 하겠구나 금방 알아요. 왜? 분명한 목표가 가슴에 있는 자의 눈빛은 틀려요. 이게 우리가 스타 되는데 제일 중요한 출발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목표만 분명하면 됩니까? 그게 걸맞는 확실한 실력을 이제 갖춰야 되겠죠? 확실한 실력.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나는 확실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자기한테 물은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자기 습관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습관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전하기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자기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외부의 관계도 잘 관리해서, 외부의 관계에서 자기는 늘 열린 마음으로 외부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외부란 말은 종교도 해당됩니다. 사상도 해당됩니다. 이데올로기도 해당됩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지역, 이런 게 다 관계 속의 외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치우쳐 있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모두를 갖췄다 하더라도 해내는 힘이 없다면 아마 마지막 마무리는 깔끔하게 안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내는 힘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큰 윤곽을 딱 보셔야 됩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내 인생을 걸어갈 큰 윤곽,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뭔지 딱 감이 잡혀야지 내가 한 발 한 발 준비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명한 목표부터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울 때 아까워서 한마디 하고 지워야 되는데. 같이, 따라 한번 합니다. 분명한 목표. 확실한 실력. 자기 관리. 외부 관계. 해내는 힘. 네, 이렇게 큰 소리로 여러분 반복하면 해모해서 기억했다가 장기 기억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서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 1번 분명한 목표부터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자기 진단을 정확히 하죠.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거니까 지금 요거를 정확히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장장 25년 동안 확인해서 낸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를 보여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미국을 이끌어갔던 최상층에 있는 분들, 최상위층.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제일 높은 위치에 올랐는가 하고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 조사한 분들이 놀랬다고 그래요. 우리 상식으로는 적어도 뭐 스카이 대학을 나오든지 인류대학, 그 다음에 뭐 부모를 잘 만나서 부유한 가정, 또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 취직, 이런 것에 아마 받침이 되어서 최상위층 레벨에 올라갔을 거 아닌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더라 하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나와서 놀랐다는 사실이, 이게 제일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최상위층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연구 결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분들만 결국 마지막으로 최상위층 레벨에 올라가더라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진 분들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되는가 하고 보니까 3%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표, 즉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한 걸음 한 걸음 향해서 도전했어. 결국은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텔레비전 나와서 한마디 하면 국민들 여론이 그쪽으로 다 움직여. 왜? 워낙 군의가 있어.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면 이 동작을 취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상위층 레벨은 어떤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10년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다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10년이라도. 이 부분에 대부분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노력했던 분들인데 주로 사자가 다 달려있더라고요. 회계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전부 다 10년은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그 자격을 취득해서 중상위층 레벨, 중상위층 레벨은 쉬운 말로 딱 바꾸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태. 문화생활을 좀 더 즐기고 이렇게 여유로가, 여기 중상위층인데 이게 10% 사람들이 속하더라. 즉 10% 사람들만이 10년이라도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겠다고 도전하더라는 거죠. 나는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가? 또 돌아보시면 지금의 자기를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중하위층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속하는가 보니까 중하위층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목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꿈만 가지고 있어. 꿈하고 목표하고 다른 점이 꿈은 막연하게 바람만 있는 겁니다. 목표는 뭐냐면 반드시 기간이 설정되었을 때 목표라고 개념을 정리합니다. 이 차이점을 딱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분들은 부자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나도 승진해야지, 이런 막연한 바람은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간을 딱 정해서 내가 10년 동안 뭐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10년 동안 내가 승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주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퍼센트로 60%나 있더라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최하위층 레벨을 어떤 분들이 최하위층 레벨에서 살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은 막연하게 바라는 꿈조차 없더라. 그래서 뭐 되는 대로 막 살아. 있으면 쓰고 없으면 뭐 때려차고 뭐 일할 거 있으면 하고 안 하면, 그리고 뭐 돈 내놔라고 땡깡 부리고, 안 그러면 뭐 국가에서 뭐 돈을 어떻게 타서 먹으려고 그러고, 전부 다 막연한 꿈조차 없게 그냥 되는 대로. 이 분들은 27%나 되더라.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제가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 87%가 꿈조차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 대학교 가라 하니까 가려고 그러고, 공부해라 하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보라고,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물어보라고. 네 장치가 뭐가 되고 싶냐? 몰라요. 너무너무 심각한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실 줄 알아야 돼.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능력이나 이런 것은 내가 부족해야지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등 따시고 배불러서 결핍을 몰라요. 부족을 모자람을 모르니까 자기가 채워야 될 욕구가 안 일어난대, 바람이.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서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셔야 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모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 부모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뭐 부족 결핍이 에너지를 끄집어내도록 도와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우리 사회가 어느덧 부족함이 없어져서 의욕이 다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보세요. 그래서 1번 분명한 목표. 이것은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나는 지금 꿈조차 없는지, 막연한 꿈만 있는지, 최소한 10년은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분명한 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목표에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목표가 섰으면, 아직 목표가 안 섰다면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되겠죠? 예.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어떻게 왔는지. 분명한 목표 파트니까 제가 도와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졸업이 아니고 마치고 군에를 갔는데, 군에 가서 제대하자마자 83년도 제가 2월 1일 날 제대했어요. 그래서 3월 8일 날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면서 이게 72년 프로젝트, 2054년이죠. 4월 5일까지 제가 게임을 끝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72년 프로젝트를 세워서 준비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저와 같이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 중에는 뭐 인류대학교도 갔겠죠. 저는 동아대학교 2학년 하다가 부마 사태 때 제가 군에 가고, 제가 호국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군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학교에 나왔느냐, 어느 학교 다녔느냐, 이게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하고 똑같아요.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이 결국 갈수록 경쟁해서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실력 부분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분명한 목표가 섰으면 확실한 실력을 갖추십시오. 확실한 실력은 어떻게 갖추느냐면, 여러분들이 단계를 정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 공부를 끌어올리는 4단계, 5단계, 이렇게
공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단계는 여러분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 바꾸기가 1단계 준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점이 내가 했다는 관점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했다는 이 생각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금방 여러분들 삶이 결정돼. 그 다음에 내가 했다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아서 나중에 이 찌꺼기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뭐 조금 내한테 잘 안 하게 되면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섭섭한 감정이 자리 잡아서 나중에 거기 화를 불러오고 나중에 심하면 미움으로 진행이 되고 그게 나중에 그분과 원수까지 간다. 왜? 내가 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결국 여러분 발목을 잡아서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항상 깨달음으로 출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지식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끝납니다. 깨달음은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라 차이점입니다. 깨달음은 가슴에 불이 들어서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단 말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개념을 딱 기억하시면 깨야 된다. 깨야. 기존의 사고를.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도달한다. 도달. 이걸 줄여서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기존의 관점을 깨시지 않으면 절대 도달이 안 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세포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DNA의 변화가 안 일어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관점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의 1초 만에 깨닫는 걸 합니다. 저는 늘 큰 소리 빵빵 칩니다. 1분 안에 깨달아야 된다고. 깨달음을 1분 넘게 걸린다면 지정치 아니다. 왜? 보고 컨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별하게 개발해서 뭘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사람들 거 보고 컨닝하기 때문에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너무 웃기는 이야기다.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3000년 전부터 다 일러줘서 그거 보고 컨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자고. 자, 다 같이 숨을 한번 들어 마시세요. 됐습니다. 이거 지금 1초 만에 끝났어요. 1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깨달아 주십시오. 공기 덕분에 숨 쉰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끝납니다. 내가 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해야 되구나. 공기의 도움으로 숨을 쉬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할 수 있었어요. 물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어요. 땅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밥을 먹고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이거 하나를 모르고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늘이 지금 CCTV를 이렇게 비춰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내가 했다고 이렇게 꼴값을 떨면 하늘이 보면 어떻겠어요? 아주 같잖아요. 네가 지금 내가 주는 햇빛, 비, 바람, 구름 이런 거 안 주면 네가 존재 자체가 안 되는데 네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네가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여기서 뒤집어져야 돼요. 이렇게 1단계에서 관점이 바뀌라는 거죠. 자,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로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와준 덕분에 잘 될 것입니다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관점 하나가 지금보다 여러분들을 더 나아지게 합니다. 자,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늘 겸손해서 주위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했다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차단됩니다. 되게 자기의 이 삶의 방식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인지 이것으로 끝나는 방식인지 보시라는 거죠. 네.
확실한 실력에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내가 했다고 이거 조금 목에 힘을 줄 수도 있는데, 내가 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이것은 늘 여러분들을 부담을 가져오게 하고 불안해서 걱정을 가져오게 하고, 불안 걱정을 가져오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도와준 덕분에 했고 지금도 하니까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나를 하여금 늘 희망을 있게 만들어주고, 이게 뭐 세상을 긍정으로 보게 하는 힘이 나오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래서 1단계 공부에서는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쉽죠? 1단계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자, 2단계 공부로 가볼까요? 자, 관점이 바뀌는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탁 올라올 수 있는 힘.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으키는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하기. 마음을 탁 일으켜야 됩니다. 마음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또 한번 해봅시다. 오직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또 실험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숨을 한번 쉽니다. 됐습니다. 자, 이 공기가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겠죠? 근데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끝나겠죠? 언제 끝날까요? 아시는 분? 나는 공기가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데를 언제 안 나오는지 안다. 혹은 나갔던 공기가 안 들어올 거를 언제 안 들어올지 안다. 아는 분? 아무도 없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숨 안 쉬면 그 즉시 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게으를 수 있습니다.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왜? 아직 한 10년은 끄떡 없을 거야, 뭐. 혹은 뭐 30년은 끄떡 없을 거야, 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노력하는 쪽으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로 안 끝나고 2차, 3차로 갑니다. 이게 뭐 지정신 아니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1차까지는 기본 교류가 필요하죠. 그런데 밤새 안녕할지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2차, 3차를 간다. 2차, 3차는 엄청난 낭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회식 문화에서 2차 가서 음식을 제일 많이 남겨서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때 돈을 제일 많이 낭비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제일 많이 낭비하고 몸도 제일 망가집니다. 그럼 가족한테도 제일 많이 부담을 안깁니다. 이렇게 내가 밤새 안녕할지 모른다는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엄청나게 컨트롤, 통제를 해줍니다. 제일 먼저 뭘 통제하느냐 하면 주답게도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이제 그만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따진다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밤새 안녕할 수 있다 생각해봐. 따질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할 거는 이런 밖에 없어요. 아니, 오늘도 잘해줘야지. 왜? 내가 먼저 갈지 상대방이 먼저 갈지 모르잖아. 이런 사고로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자세가 완전히. 그래서 발심한 뭐 상대 먼저 잘되게 해야 되겠다. 상대 먼저 잘되게 해야 되겠다. 오직 눈만 뜨면 잘해줘야지 밖에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뭐 내가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 발이라도 더 뭐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 돼. 왜? 내가 오늘 직장 끝날지도 모르니까. 왜? 이 직장 덕분에 내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는데 얼마나 고마운 거냐 하고 자세가 틀려요. 점심시간에 땡 하면 갔다가 올 때는 천천히 와요. 보면 자리에 빨리 안 들어와요. 그리고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왜? 자기 부서는 지금 뭐 탱자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시계만 돌아가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신이 내린 직장이라 소리도 듣죠.
네, 이런 게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조직은 분업화하기 위한 기능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다 기능으로 소화해야 될 시대에 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실, 국장, 이렇게 과장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팀으로 바뀌어서 동시에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데 이게 원타치 시스템이잖아요. 전 세계는 원타치 시스템으로 왜? 이 사람한테 가서 딱 문의하면 여기서 처리가 다 돼줘야 되거든. 우리 부서 거 아니에요? 저 부서로 가세요? 우리 거 아니에요? 뺑뺑을 돌려, 뺑뺑을. 고객을.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우리 조직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럼 자기 부서에 할 일이 없을 때 계속 놀아요. 계속. 그래서 안 미안해요. 월급 타는데. 네, 이런 게 지금 빨리 숨 안 쉴 수 있다는 생각이어야 내 조직, 내 부서 고집해가지고 뭐 내 부서 없어질까봐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숨 안 쉰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럼 내가 이 붙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서 또 뭐 월급 나올 건데 아주 웃기는 생각은 계속 살 거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지 내가 밤새 안녕할지 모른다면 야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 죽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 그런 거 한다면 좋다고 박수를 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2단계 공부에서는 숨을 언제 안 쉴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뭐 자세가 갖춰져요. 마음 자세가. 이게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백날 해봤자 속이 기밀케 돌아서면 헛방이에요. 그래서 2단계 공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삶 자체가 전혀 틀려요. 그 다음에 3단계 공부를 갑니다. 자, 3단계는 세상을 얼마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멋지게 이루어내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법칙 활용하기입니다. 법칙 활용하기. 네.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딱 알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걸 바로 이용해야 돼. 왜? 지금 며칠 살지 모르는데 세상을 알고 누구보다도 먼저 딱 이루어내서 내가 탁탁 성취해서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은 여러분 자세히 보라고. 본인의 노력 플러스 주위의 도움. 본인의 노력 플러스 주위의 도움.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도 공부 한번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자, 숨 한번 들어 마시세요. 한번 내쉬어요. 오케이. 끝입니다, 이게. 세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아십시오. 끝납니다. 자, 먼저 주라. 이 호자가 뭐 내주는 거예요. 먼저 이산화탄소를 준다고요. 이산화탄소를. 그러면 뭐 산소를 공급받아요. 뭐 도움받는다. 호흡 하나로 지금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금 다 마스터 시키고 있다고. 이게 오늘날에 맞는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게임을 다 끝낼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스위치 한 번 딱 누르면 세탁, 헹굼, 탈수가 끝나.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 하고 있냐? 맨날 이가라 저가라 뺑뺑이 돌려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원타치 시스템 시대에 세상은 돌아가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보라 이 말 보라. 내 부수가 없어지더라. 세상과 함께 가줘야지 내 후배들이 선배를 존경한다. 뭘 바꾸려고 해보면 선배들이 전부 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이런 거 해야 되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뭐 월급도 많이 나오고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항상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는 선배로 낙인 찍힌다. 그분들은 왜? 숨을 안 쉴지 모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밤새 안녕한다면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있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놓고 가자 이런 마음이 탁 쓰지.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다. 오직 내가 먼저 줄 때만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발전하고 싶다면 먼저 주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 잔머리 굴려서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지 이런 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만 하는. 야, 땅한테 대놓고 네가 콩 주면 나도 콩 줄게 이러면 그게 땅이 안 웃겠어요? 세상은 내가 먼저 땅한테 콩을 줄 때만 콩이 몇 배로 나온다. 몇 배로. 내가 땅한테 콩 하나 줬다고 땅이 하나 주는 거 봤어요? 이렇게 세상의 눈을 뜨라 이 말이야. 세상의 눈을 뜨라. 이걸 깨달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아, 하나 줬다고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알아두라고. 세상은 더하기 빼기가 아니다는 사실을
내가 나누기를 먼저 하면 몇 곱절 주는 나누기 곱하기의 세상이라는 것을 눈을 떠버려야지. 눈만 뜨면 내가 주려고 한다. 주려고. 왜? 더 많이 돌아온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 말고 하지 않는다 이 말.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뭐 법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칙을 알고 나면 세상 사는 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앞을 내다보는 거 해드릴게요. 자,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화복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언제나 밤낮이라고 그럽니다. 밤이 지나야 낮이, 밤이 지나야 태양을 본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드디어 나도 복이 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볼 줄 알아야 그 어려움을 받아들인다. 아, 드디어 나한테도 복이 오려고 하는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올 때마다 박수치고 기뻐한다. 드디어 나도 복이 오려고 하는구나. 이게 뭐요? 세상을 내다보는 사람의 여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받아들이는 힘이 달라요. 어려움 때마다 자기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드디어 복이 오려고 하는. 이걸 내가 녹화한다 그래요. 이제 너에게 복을 줄 차례가 됐는데 복 받을 준비는 됐느냐 하고 녹화한다 그래. 어려움이 오거든 녹화하는 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나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앞에서도 말했죠. 결핍, 부족, 모자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도록 도와주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여러분들은 도약할 수 있다. 이게 자, 세상의 법칙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 요거는 중요해서 이걸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야 됩니다. 소원성취는 이걸까지 다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실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 드려야 됩니다. 자, 본인의 노력을 하면 본인의 노력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본인의 노력을 내부터 잘 되어서 그 다음에 뭐 좋은 일도 하자. 대부분 이런 사고로 세상을 걸어갑니다. 자, 내부터 잘 되려면 주위에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이거 한 번만 공부하면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부터 잘 되라 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게 세상을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는 일 하나를 하지 못하고 늘 이기심으로 이기주의라는 말을 듣게 된다. 왜? 세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상대가 많을수록 자기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먼저 잘 되라고 몸을 던지세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돕게 되므로 누구보다도 빨리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상대방만 잘 되라 하면 그 양이 적을 때는 내 발전이 더딥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성장은 이루어진다. 대박 터지고 무엇보다도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세상 먼저 되는 몸을 던지죠. 세상 먼저 되는데 간단합니다. 전기불 하나 살짝 남 모르게 끌 줄 알고 뭐 물 틀 때 조금 아껴서 쓸 줄 알고 그 다음 휴지 아껴서 쓰고 이런 거 다 세상 먼저 잘 되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창하게 뭐 나서서 뭐 띠매고 이런 거 안 해도 이렇게 세상 먼저 잘 되라고 여러분이 살피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뭐 세상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훨씬 빨리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알고 활용하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분별 안 하기가 있습니다. 4단계는 이제 제일 높은 수준의 공부입니다. 올라가면 돼. 여기 4단계 가면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다 끝납니다. 자기 문제는 해결이 끝납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끝난 사람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고요. 이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으니 그르니도 분별해야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좋으니 안 좋으니도 분별해야 나타납니다. 맛이 있니 없니도 분별해야 나타납니다. 분별을 안 한다면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갈등 해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버려서 분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분별하는 나가 생기고 분별하는 대상이 생겨서 그 즉시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면 둘로 나눠지면 내 거를 더 많이 챙겨야 되고 내가 더 옳다 해야 되는 일이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하고 주장하고 싸우게 됩니다. 분별을 안 해버리면 나도 없고 대상도 없어서 다툴 일이 없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마하반야라 그럽니다. 지혜 중에서는 최고의 지혜라서 대빵을 마하라 그러고 반야는 지혜랍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자기 문제가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경지 마하반야를 딱 지면 그 다음에 바라밀이 됩니다. 바라밀은 완성입니다. 완성. 즉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 게 없는 완성, 해탈되어져 있고 깨달아져 있고 성불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자기가 확인을 딱 하는 겁니다. 이게 4단계. 4단계 공부가 올라오면 자기 문제는 다 끝나서 드디어 자기는 더 이상 바라고 구하는 일이 없는 상태. 예. 여기 되면 아직도 5단계 남은 5단계는 뭐냐면 나는 해결됐지만 내 인연들은 아직 여전히 고통 속에서 헤매고 계시므로 그 인연들을 위해서 맞춤식 서비스를 해드려야 됩니다. 맞춤식 서비스. 이게 5단계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즉시 물으세요. 네, 즉시 대답하리라. 이게 맞춤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제가 20년 동안 주제 없이 딱 단상에 올라서서 여러분이 묻는 걸 가지고 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 맞춤식 서비스래. 된장찌개 해달라면 된장찌개 해주고 김치찌개 해달라면 예? 그 즉시 해달라는 요리를 해줄 줄 알아야 돼. 근데 요리사가 잘 보라고 해달라는 요리만 하는 것은 인류 요리사밖에 안 됩니다. 예. 세계 최고의 요리사는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입맛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입맛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입맛에 맞추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네 입맛을 바꾸라고. 입맛을 바꿉니다. 맞춤식 서비스는 입맛까지 바꿔놓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 이 맞춤식 서비스에 공부가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1학년이라 그럽니다. 이까지는 논술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늘 주장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여기 1단계부터는 노후 대책,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부자 연습, 성공 습관, 인연관계, 명품 신뢰, 본보기, 지혜의 힘, 오래된 미래, 대비심의 이 10가지가 맞춤식 서비스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다 못하니까 소개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는 공부가 여기까지여야 확실한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1단계는 불교 용어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육안이고 2단계 되면 이거는 부처의 눈으로 출발합니다. 상대 먼저 잘 되라는 벌써 부처의 수준이에요. 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 세상의 법칙을 알고서는 법안의 단계라 그러고 4단계는 지혜 중에 지혜를 알고서는 해안의 단계라 그러고 5단계는 신들 세계까지 다 꿰뚫어 보고 맞춤식 서비스라는 천안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금강경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한이 우리한테 있으니 이 오한을 끄집어내서 쓰시라 하는 게 불교의 메리트 장점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접했다면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우위에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부처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오늘날 맞게 단어를 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확실한 실력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시계가 부지런히 가고 있어서 제가 다 하려면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 세 번째, 분명한 목표와 확실한 실력을 갖춘 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습관은 무섭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습관을 통제해 줘야 됩니다. 자, 자기 관리를 제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도구는 몸입니다. 몸 관리를 여러분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 몸은 여러분들이 이 신체가 제일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세 바르게 하는 데는 요가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늘 스트레칭이라도 하시고 요가를 일주일에 2-3번은 꼭 하셔서 자세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자세가 비뚤어지면 반드시 몸은 고장이 나고 몸이 고장나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병원에 가거나 병원에 있거나
이런 일로 세월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어떤 것이 늙음인지 알아셔야 됩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 두십시오. 근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기운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운이 왜 떨어지냐면 근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몸을 알고 있어야 근력 운동을 여러분들 꾸준히 하셔야지 늙음을 지연시킵니다. 근력 운동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팔굽혀펴기를 꾸준히 하십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청춘의 기운을 보존하려면 여성은 이팔 청춘이 되려면 28개는 팔굽혀펴기를 목표로 세워놓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늘 이팔 청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선망의 대상이 영원한 오빠가 되려면 58개는 팔굽혀펴기를 논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58개를 단숨에 못한다 그러면 아직 영원한 오빠 수준에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십니다. 저는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백수가 될 때까지, 백수가 몇 살인지 아세요? 99세예요. 백수가 될 때까지 현장 근무해야 되고, 저는 언제나 논수동으로 100개씩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왜? 내가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심을 길러야 됩니다. 배심이 없으면 허리가 처져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든지 도전할 때 멈칫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심은 필수인데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횟수는 정했어요. 이팔 청춘을 살 사람, 여자들은 28개, 영원한 오빠로 살면 58개 하십니다. 백수까지 현장 근무할 사람은 백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개는 가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관리에서 이렇게 분명한 자기 목표가 있으면서 관리해야지, 그냥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츰차츰 세월에 묻혀서 자기도 기력이 떨어져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무딘 칼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칼이 예리하게 들어야 손도 오히려 비지 않고 잘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력의 특징을 알아두십시오. 근력은 48시간 유효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근력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은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피로가 누적돼서 저산이 쌓여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 코미디언 한 방에 무너진 분 알죠? 김윤건 씨라고. 그 사람 맨 근력 운동하고 그날 막 산에 갔다 오서 힘든데도 그거 안 빼먹고 하려고 하다가 왜? 그냥 한 방이니까. 왜? 근력이라는 특징을 알아라고. 우리가 일을 해봐라. 뭘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되면 뻐근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근력은 48시간 가기 때문에. 이게 이틀이나 3일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330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때 보건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50분 이하로 하라고. 이게 더 건강하다고. 무식하게만 2시간 한다고 장땡이 아니다고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왜? 이제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 3번 매일 하라 소리 아니에요. 근데 매일 뭘 하냐? 마지막으로 다리 운동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리. 왜? 제일 먼저 다리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리 운동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 하나 딱 갖다 놓고 14분 이상 절을 하십시오. 절을 할 때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 노래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감사하다고 덕분이라고 기를 팍팍 먹네. 그 집에 공기가 막 드문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풀리게 해줘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사천리로 풀리라고 14분 이상 절을 하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해주고 출근하는 사람하고 그냥 뿌시뿌시 나오는 사람하고 게임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하루 출발이. 그래서 다리 운동은 14분 이상 절을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운동 하나도 안 해요. 매일 절을 하는 사람은 운동 중에서 최고의 운동이 절이라 하는데, 이유는 절을 하면 열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모든 운동은 운동하면 열이 위로 올라요. 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절이 과학적으로 가장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판명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시라고. 이건 절에 안 다니도 아무 상관없어. 자기 이마를 땅에 대릴 줄 아는 자만이
마지막 일어서는 일만 남았다는 희망을 늘 보게 됩니다. 물에서 허우적거리면 다 빠져 죽었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에서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바닥을 딛고 반드시 올랐다 이 말이야. 매일 여러분 이 말을 땅에 댈 때마다 나는 일어날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많이 낮춘 자만이 상대에게 존경받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숙인 자가 익은 자라는 것도 확인하시는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을 108배 혹은 108배 개임이 없으면 14분 이상 이렇게 일사천리로 풀려라고 절을 하는 생활, 이게 자기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 드라마가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며칠 해야 돼요. 제 이 들어있는 파워포인트는. 자, 그 다음에 예부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열린 마음이 되어 있네. 이 예부의 관계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WWW 시대다. 지금 시대에 맞게 내 가슴 사이즈가 되어 있느냐, 34, 25, 34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가슴은 월드에 가 있느냐, 월드에. 항상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내 시대에 맞게 내 가슴 사이즈가 되어 있느냐 바람. 두 번째, 나는 와이드, 활짝 열려서 어떤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람. 아이고 스님이 온다니까 나는 근무할게, 너 나가서 들어라. 벌써 게임 끝났자. 그런 사람 서장님 성진시키면 안 됩니다. 가슴 사이즈가 이렇게 좁은 사람을 성진시키면 그 사람 때문에 왜곡돼서 그 부수가 다 버려버린다 이 말이야. 그냥 지 맘에 들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시대에 맞지 않는 사이즈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줄 잘 섰다고 성진시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도태됨을 보여줘야지 분발하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은 이거는 우리 관계에, 웹이 금이 집인데, 집은 뭐냐면 모두가 우리 한 집이라, 한 가족이라 이걸 딱 알고 내 몸같이 돌보는 사고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시대에 맞는 WWW 시대에 나는 과연 맞게 열려 있는가, 이 열린 마음이 된. 그래서 제 불교 방송 들어보라고 성경 강의를 노다지 해요. 그래서 불자들이 막 데모하고 항의를 해요. 스님이 왜 성경 강의를 왜 그래 했었느냐고. 제발 좀 안 하면 좋겠다, 기분이 나쁘다,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아요. 지금 시대가, 야, 불교가 기독교가 어딨냐, 이게. 달날에서 지구를 한 번만 봐봐. 이 지구가 한 덩어리지. 야, 우리 편, 너희 편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어디 있어? 지도자, 그런 안목이 없이 무슨 지도자 한다고 나오냐, 이 말이야.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박정희가 노무현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 욕해가지고 뭐 했고요? 그 지도자야?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냐고. 똑바로 보고 찍으라 이 말이에요. 리플리아이 찍어가지고 우리 편 찍어놨다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지도자란 시대에 맞는 사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지금은 월드 와이드 웹의 시대다. 이게 열린 말.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내는 힘은 아주 쉽습니다. 해내는 힘. 해내는 힘 해보시라고 하면 금방 알아요. 체력이 안 받쳐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체력이 안 받쳐주는데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체력이 안 받쳐주면, 야, 내일 하면 안 되나? 벌써 그 말이 나와요. 왜? 자기 지금 안 따라가니까 힘이. 두 번째, 정신력을 갖춘다. 뭐 하시는지 할 수 있다는 정신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해낼 수 있단 말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따라하면 돼요.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라고. 될 때까지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명품이든 다 될 때까지 해서 이룬 거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이거 큰 소리 한번 할까요? 시작.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 끝나뿐이다. 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럼 정신력만 갖고 안 되지.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딱 갖춰져요. 사회적인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해야 돼. 이거는 함께, 다 함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함께 잘 사는데 한몫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 것도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취직하는 것도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애를 낳는 것도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뭘 물어봐도 즉석에서 그것도 1초 안에 니 이거 왜 하냐? 왜 세상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와야 돼.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산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걸 이쁜 말로 바꾸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도 한몫하려고. 오늘 이쁘게 꾸민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이 말을 꼭 하라. 그럼 무조건 합격입니다. 지금은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왜 네가 취직하려고 하면 전부 다 이걸 하면 뭐 노예 편안하고 뭐 또 안정된 삶을 이루고 전부 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왜냐면 면접 이거 쪽지기 가위를 많이 해줍니다. 세상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 혼자 떠들고 있어. 그래, 니 집에 가서 봐라 이거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달날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한 덩어리라 우리는 같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이거 하나만 지금 알아도 내 뭐 노후를 편안하게 하고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뭘 하더라도 같이 잘 살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같이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는데,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나도 한몫하기 위해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돈도 법니다. 이런 맛있던 사람 없는가 하고 지금 구하는데 그런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대기업도 사람을 뽑으려면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대기업 입사해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네? 전부 다 대학교로 나오는데 그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너무 가슴 아프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해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 말이야.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감사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보답해야 되겠다는 에너지가 나와서 해내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보답할 마음이 없는데 뭘 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불평불만한 힘이 나와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내는 힘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사.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을 쫙 정리하시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출발은 가볍게 하시라. 이 우리 효심 그룹의 사원이에요. 제가 효심사를 아예 그룹이라 그러고 효심 그룹의 사원 정해놨. 출발은 가볍게 하라.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우리 사회는 부모들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자녀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켜야 되는데 2단계를 진입 바로 시키려는 뭐 하고 싶은 걸 하게. 두 번째 진행은 세심하게. 이때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면 하고 싶은 거.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133만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겠느냐고 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25만 명 젊은이만 일자리만 있으면 하겠다는 거야. 근데 108만 명의 젊은이는 일자리 있어도 안 한다는 거야. 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하려 한다는 거야. 이게 부모들이 잘못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부모가 좀 먹고 살만해져가지고 애를 다 망가지겠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이랬는데 네 하고 싶은 것부터 하라고 뭐 계속 밥 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게 재워주고 하니까 진입을 안 하는 거야. 세상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안 해. 그럼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나이에 배우고 터득해야 될 과목들을 아무것도 못 해보고 넘어가 본다 이 말이야. 내가 나이가 젊어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세상의 법칙을 자기가 깨달아가는데 이걸 다 빼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이게 지정신이 되겠냐고. 지금 그래서 대학을 나와서 많은 노량진에 가봐라. 42만 명이 전부 다 3년 4년째 거기 뭐 공무원 되려고 지금 재수 삼수하고 앉아있다. 42만 명이 1년에 10,000명도 안 뽑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이 모두가 지금 부모가 제정신이 아닌 자리에 가 있다 이 말이야. 부모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라면 마무리는
하고 싶은 걸 해서 결국 뭐냐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면 되고 싶은 사람. 지금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면 되고 싶은 게 없어. 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지금은 스타칼라 시대야. 어떤 일에 종사할지라도 최소한 30년 뒤에 혹은 길게 잡아서 50년 뒤에는 그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시대가 그걸 요구한다. 자기 분야에서 세계가 최고 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시대가 그걸 경쟁력이라 그런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이라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자기가 2등하지 않는 상태에 있느냐를 계속 묻고 묻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 이 말이야. 30년 걸리든 50년 걸리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데다 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왔다 갔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너무 심각해. 교육을 무슨 실험하고 있어. 뭐 보지요. 보수파, 진보파가 지가 교육감 되면 지맛대로 해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 한 100번을 잡아요. 교육이라서는 100년 대결아 딱 국가에서 틀이 있어가 이런 교육감이 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지정신 아니냐 지금. 그런 걸 뽑아가지고 지맛대로 한다. 정치 쇄신의 일본이 교육감 뽑는 거 때려쳐야 됩니다. 그거 뽑는데 돈을 엄청 낭비합니다. 또 선거 또 개판을 해가지고 또 새로 뽑는 거 있죠. 재투표하는 거. 그럼 또 몇백억 또 들어요. 그 돈이 뭐냐. 우리 지금 서민들 있죠. 서민들 창업 자원을 뭐 엄청나게 해줄 수 있는 돈이에요. 쓸데없는데 돈 다 쏟아부는데 그러면 지가 교육감 됐다. 지맛대로 교육을 바꾸려고 그래. 국가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됐다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일선교육에서 제대로 실행하는 게 교육이지. 교육이 무슨 정치판이에요? 아주 배꼽을 잡네. 아무도 지적하고 바꾸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선거는 해봤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수가 만약에 5명 나오고 진보 하나 나왔다. 선거 해봤자지. 선거 해봤자 아니에요? 우리 편 많이 나오면 우리 편 포도 아까 보면 그럼 저 편, 한 해표 안 나왔다 그럼 저 편 되는 거지. 이 지정신 아닌 일을 무슨 투표를 물어보냐? 참으로 눈을 떠야 된다. 뭐 부모님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서는 눈을 떠야 됩니다.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든지 하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고 출발을 가볍게 하셔. 또 뭘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면 야 그걸 꼭 해야 되나 하고 꼭 토를 달고 댓글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댓글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일단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달라들어야지 세상이 발전하지. 야 쓸데없는 건 꼭 해야 되냐 골치 아프게. 그런 사람이 꼭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직위도 높아요. 아주 골 때립니다. 네. 출발을 가볍게 해보자, 뭐, 야, 한번 해보자! 하고, 진행할 때 세심하게 바라이 말을 진행하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 이러면 다 괜찮은 게 되는 거예요. 진행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3박자를,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뭐든지 출발은, 야, 한번 해보자! 하고 가볍게 하라. 그 대신에 할 때는 세심하게 살펴서 뭐가 필요한지, 뭐, 이렇게 착착착. 진행할 때는 세심하게 하라면. 그 다음에 마무리는 끝내주게 해. 깔끔하게. 뒤가 깨끗하게.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박자를 갖춰서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박자가 1번 분명한 목표, 2번 확실한 실력, 3번 자기관리, 4번 외부 관계, 5번 해내는 힘. 그래서 이걸 이제 별 모양을 제가 그래서 시대는 모두가 스타를 원하고 있다. 자기 분야에 스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라. 그리고 준비할 때 넉넉하게 기간을 잡으면 못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혀 그 분야의 문외한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분이
어떤 분야에서 한국에서 최고가 되겠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게 제 나름대로 조사한 거예요. 이게 30년이면 한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겠다. 한국에서 최고가. 그럼 세계에서 최고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하고 조사해보니 50년이면 되겠다. 전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여튼 맨 밑바닥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에 우주에서 최고가 되려면 70년이면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개발한 개똥 철학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137억 년 우주 역사 속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인물이 돼보자. 이걸 전무후무한 인물이라 그래. 그래서 우주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고 83년 3월 8일 날 문을 열고 가출합니다. 72년 프로젝트 2054년 4월까지 한바탕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모델이 돼서 보여줘야 되겠다. 별볼이 없는 사람도 오랫동안 노력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꿈을 이룰 때 그 꿈이 신화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꿈은 또 다른 사람은 꿈을 꾸도록 도와준다. 눈을 감고 꾸는 꿈은 눈 뜨면 사라지지만 눈을 뜨고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굴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도록 힘을 주어야 되겠구나. 비록 상처 입은 날개짓을 할지라도 헐헐 날아서 멀리 볼 수 있는 새가 되고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한 코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큰 꿈을 갖지 않으면 큰 노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하느님이 제일 잘 나간다 해서 제가 하느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느님이 알아서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은 게 첫 질문입니다. 저한테 들려준 대답은 17초마다 한 명이 태어나고 31초마다 한 명이 돌아가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니는 국세청에 근무해라, 니는 조사과 근무해라 이런 거 하겠냐? 그럼 니는 또 31초마다 돌아가신데 니는 지옥 가라, 니는 천당 가라 이런 걸 내가 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시키지도 안 한다 그랬어요. 야 17초마다 니는 미용실 차리라, 니는 이발소 차리 이런 거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저는 시키지도 안 해요. 그랬게요. 하나님이 나도 안 한다. 네. 그럼 하나님 뭐 하세요? 하길래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요. 밤이 지나면 날이 새도록 하고 봄 지나면 여름이 오도록 한단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도록 하고 긍정으로 생각하면 항상 긍정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부정으로 생각하면 항상 부정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그 법칙을 내가 담당한단다. 그래서 내가 들기 쉬운 것만 골라서 하네요. 이렇게 했어요. 야, 그런데 인기는 최고네요. 왜? 제일 쉬운 걸 하는데 제일 확실하게 변하지 않아서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면 인기가 없잖아요. 한결 같으니까 자기가 짱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역할을 뭔 줄 알으시라요. 너무 쉽잖아요.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니.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공수하고 싶으면 먼저 공수 심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법칙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질문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꼽으라 하면 늘 서가모니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한 물어. 부처님 뭐 한다고 사람들이 잘났다고 그럽니까? 내 빌보드 차트에 계속 3000년 동안 1위 곡이 나오던데 물어봤어요. 그래, 자기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괜히 잘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잘났다고 합니까? 근거를 내가 물어봤어. 자기가 한 거는 차별화 전략이 성공했다는 거야. 남들이 달성하지 않는 그 상품을 개발한. 그래서 내가 그 상품이 뭡니까? 안 죽을 수 없냐? 이렇게 해봤다는 거야.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볼 때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 사람이 도대체 안 죽을 수 없냐고, 그게 자기는 초점을 맞춰서 목표를 세워서 도전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면 안 죽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화문이는 안 죽더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안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 땅에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한테는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최초로 성화문의 부처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었습니다. 목표만큼만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왜 목표만큼만 능력이 나옵니까? 하니까 목표만큼만 노력한대요. 너무 쉬운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무한한 능력, 눈이 5개나 있다고 아무리 글을 써놓고 일러줘도 자기는 해당이 없어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금강경 안 읽는 사람 하면 거의 없어요. 금강경 49제 할 때도 읽고 뭐 맨날 금강경 이야기해서 금강경 18장에 보면 눈이 5개 있다고 다 써놨어요. 근데 한 번도 자기하고 해당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만큼만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 목표만큼만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응용 문제로 질문했어요. 그럼 대단한 원을 세우면 대단한 능력이 나오겠네요. 그렇단다. 그 소리에 제가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우주가 생긴 이래로 전무후무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발상의 동기입니다. 왜? 내가 욕심이 많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쓰다가 가고 싶어요. 왜? 무한한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몸 산채로 전 세계 70억이 이 5단계 공부를 다 해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1만 개 학교를 세워서 1만 도인을 파견 근무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는 서대산에 가보면 도인 공장을 지어놨습니다. 지금 1단계 짓는데 2단계 지금 도인 공장 짓고 있습니다. 숙소하고 식당하고 지금 강의실 짓고 있습니다. 도인 공장을 짓는, 법당을 지은 게 아니고. 왜? 부처님한테 제가 1만 명 도인은 양성해서 전 세계 1만 학교 파견 근무를 시키고 싶다고 약속하고 도인 공장을. 그래서 오보면 법당하고 전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걸음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문이 부처님은 저한테 너무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목표만큼 노력하고 그 목표만큼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싶다면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분명한 목표가 나는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스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스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보다 나은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명사 특별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